안녕하세요. 저는 맨투맨 학원에서 다산고 영어를 지도하게 된 김도윤 강사입니다. 네, 반갑고요. 일단 이 영상 찍는 시점에서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좀 엄중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아이들 건강관리 잘 하시라는 말씀부터 우선 드리고요. 상황이 엄중해도 우리 아이들 성적은 중요한 거니까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짧게 다산고 영어 내신을 좀 분석을 하고 그 대체 이번 방학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를 설명을 드릴 텐데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면 우리 아이들 영어 성적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영상 보시기 전에 좀 이 빔의 작은 글씨는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블로그에서 자료부터 좀 출력을 하시고 자료 보시면서 제 설명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자료 첫 번째 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목차가 있습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강사 소개가 있는데 간략히 제 소개 드리면 전 오랫동안 메가스터디에서 10년 이상 강의를 했고요. 이 학원에 오게 된 계기도 메가스터디의 선배 선생님의 부름으로 오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이투스 앤서 목동과 대치동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부분은 개인적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3페이지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부모님이랑 학생들이 초점 맞추는 분야가 학종이겠죠, 내신이겠죠, 정시보다는.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될 때 정시는 설명드리기도 하고, 자, 지금은 다산고 영어 내신을 좀 분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보시면 작년 4번 시험 봤잖아요. 그 4번 시험 다산고 1학년 영어 성적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주요 과목 평균을 비교한 표인데요. 영어가 48.2로 수학보다 더 낮습니다. 보통 다른 학교는 거의 수학이 꼴등이죠. 근데 다산고 영어입니다. 서울 시내 고등학교의 평균 영어 내신이 한 70점 정도 되거든요. 48.2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낮은 거고요. 그러면 문제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이따가 문제 얘기하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산고 영어 문제 난이도는 중간 정도입니다. 어려운 편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면 이렇게 평균이 낮다고 하는 것은 영어를 못하는 친구들이 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비교한 표가 있는데요. 영어가 19로 수학 다음입니다. 19라고 하면 점수가 꽤 넓게 퍼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산고는 영어 하위권도 많지만 상위권도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산고 학생이 나중에 대학 지원할 때 수능 쪽보다는 학종, 내신 쪽으로 지원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근데 아시겠지만 서울 안에 있는 4년제 대학을 가려면 다산고에서 국영수과사 평균이 2등급 안에 들어가겠죠. 11%. 그리고 서울 시내 건대 이상 주요 대학 가려면 1등급은 나와야겠죠. 4% 안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자, 다산고가 전교생 수가 굉장히 적죠. 226명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1등급이 몇 명이죠? 4%니까 9명 정도 되죠. 그리고 2등급은 11%니까 23명 정도가 되겠죠. 굉장히 소수죠. 그래서 다산고는 하위권도 많지만 그렇지만 상위권도 많기 때문에 1, 2등급 들어가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제가 지금 방금 드린 말씀이 여기 이렇게 써 있고요. 자, 읽어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보는 시험이 2학년 시험이기 때문에 자, 2학년 작년 문제를 분석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다산고가 2학년이 없기 때문에 작년 1학년 문제를 분석해서 2학년 문제를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험 범위별 문제 비중입니다. 1학년 때는 시험 범위가 교과서가 2가 나오고 모의고사가 약 5문제가 출제가 됐죠.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단 모의고사가 좀 더 많은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한 10문제 정도.
그 다음에 문제 비중 보시면 객관식 20문항, 서술형 4문항이죠. 1학년 때 이랬죠. 2학년 때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단 모의고사에서 조금 1학년 때보다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모의고사에서 좀 문제 비중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교과서 13문항, 모의고사 7문항, 서술형은 3문항, 1문항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 유형별 비중표를 보시죠. 네, 그 4번의 시험, 4번의 시험을 제가 분석을 해서 유형을 나눠봤는데요. 일단 객관식이 20문항 80점 배점이고요. 서술형이 4문항 20점 배점입니다. 보통 학교가 서술형이 30점 정도 되거든요. 많은 학교는 40점까지. 근데 20점이라고 하는 것은 서술형 부담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구체적 유형을 보시면, 자, 쭉 보시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뭐 특이한 유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시간이 되면 모든 유형을 다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사실상 등급을 결정짓는 킬러 문항만 제가 분석을 해드릴 텐데 어떤 게 킬러 문항일까요? 제가 이렇게 진한 글씨로 해놨지만 네, 우선 서술형의 배점이 큰데 서술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영작 문제죠. 네,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객관식 보시죠. 객관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뭐죠? 내용일치 불일치인데 이거는 학생들 입장에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는 아닙니다. 두 번째 많이 나오는 게 문법이죠. 그렇죠? 학생들 문법 어렵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두 번째 킬러 문항이 문법이고요. 자, 세 번째는 그 서술형 다시 보시면 빈칸 한 문제, 요약문 완성 한 문제가 나오는데 요약문 완성이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킬러 문항을 분석을 하고 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영작 문제죠. 사실상 영작 문제가 등급을 결정짓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문제가 좀 생소하실 테니까 문제부터 좀 보시고 문제 유형부터 좀 파악을 하시죠. 네, 우선 위에 해석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보기에 단어가 무작위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문법적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이 문법적 조건을 지켜가면서 이 해석에 맞게 이 무작위로 배열된 단어를 적절하게 배열해서 완전한 문장을 만드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시죠? 문제 잠깐 보시면 이 문장 되게 쉬운 것 같죠? 근데 만만치 않은 게 모든 단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일부 단어만 주어집니다. 주어지지 않은 단어는 본인이 생각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꽤 있고요. 다행인 것은 다상고 영작 문제는 거의 시험 범위의 문장이 그대로 나옵니다. 시험 범위 문장이 변형돼서 영작 출제되는 학교도 있거든요. 도농고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데 다상고는 변형 안 되고 거의 시험 범위 문장이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시험 범위에 있는 모든 문장을 외우면 맞겠죠. 근데 그게 불가능하죠. 모든 문장을 외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 영작 문제에 맞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영작 실력을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영작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한국 사람들이 영어 어려워하는 이유가 가장 1번이 한국말이랑 영어는 어순이 반대라는 거죠. 한국말은요, 구체적 세부적인 사항이 앞에 나오고 뒤에 일반적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그런 말도 있죠. 근데 영어는 반대죠. 일반적인 결론부터 딱 때리고 뒤로 갈수록 구체적 세부적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 어순의 차이 때문에 학생들이 영작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밑에 그 솔루션 보시면 꾸준한 영작 연습을 통해서 영어 어순에 익숙해지는 훈련부터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무 문장이나 영장 문제에 출제되지는 않겠죠. 중요한 문법이나 구문이 포함된 문장만 영장 문제 나올 텐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시험 보기 한 1주, 2주 전에 중요한 구문, 문법이 포함된 문장 한 2, 30문장만 제가 뽑아주거든요. 그러면 거의 뭐 거기서 나오는데, 문제는 제가 뽑아주는 문장도 학생들이 거의 못 외웁니다. 2, 30문장도. 왜냐하면 문장은 그냥 무조건 외우면 금방 까먹습니다. 문장의 구조를 파악해야 됩니다.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관계, 덩어리가 보여야죠. 첨크요. 이런 구조가 파악해야 외워집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보시면 중요 문법 구문을 포함한 문장은 철저히 암기하되 구문 학습을 통해서 영어 문장의 구조 파악하는 훈련부터 해야 됩니다. 자, 이해 가시죠? 그런데 이 구문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 한 달이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면 학기 중에 할 수가 없겠죠. 방학 때밖에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방학 때 기본 실력을 충분히 쌓아놓지 않으면 학기 때 그 내신 점수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방학이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 킬러 문항으로 갑니다. 어법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문제 유형부터 잠깐 보실게요. 자, 다산고 문법 문제는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밑줄이 5개가 나오고 어법상 틀린 거 찾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두 단어가 짝지어진 네모가 3개 나오고요, 어법상 적절한 것끼리 짝지어진 겁니다. 자, 이해 가시죠? 둘 다 수능 유형입니다. 그러면 익숙한 유형이고 객관식인데 왜 문법 문항이 킬러 문항일까요? 왜 학생들이 문법을 어려워할까요? 자, 이유는요, 우선 첫 번째는 다른 객관식 문제는 그냥 무조건 외우면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문법 문제만큼은 암기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요, 문법은 굉장히 세세한 것까지 묻죠. 뭐 ing냐 pp냐, 뭐 부정사냐 원형이냐, 이런 세세한 것까지 묻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것까지 암기가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 다산고 문법 문제는 또 골치 아픈 게 뭐냐면 그 첫 번째 문제 보실까요? 자, 밑줄 C 보세요. C. 원문이 바뀌어 나옵니다. 원래 원문은 and changed, 이게 원문인데 change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리고 A도 그렇죠. A도 and produced가 producing으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원문이 바뀝니다. 그 잠깐 다산고 그 원문이 바뀌는 문제는 보통 3가지입니다. 문법 문제랑 어휘, 빈칸, 이렇게 3문제에서 보통 원문이 바뀌는데 어법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로 구조가 바뀝니다. 구조가. 그리고 빈칸이랑 어휘 문제는 원래 단어가 도미어로 많이 바뀌는 편입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살짝 보시면 이것도 B 보세요. 이것도 구조가 바뀐 거죠. 원문은 heard 그 다음에 the voice입니다. 자, heard the voice. 이게 heard mic B로 바뀐 겁니다. the voice가 mic B로 바뀐 겁니다. 그렇죠? 이해 가시죠? 이거는 뭐 구조, 단어 다 바뀐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원문이 바뀌어 나오기 때문에 역시 뭐가 안 된다? 암기가 안 통한다. 자, 결론을 내리면,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세세한 문법 사항까지 암기가 불가능하고요. 두 번째, 원문이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평소에 문법 실력으로 풀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또 중학교 문법 시험이랑 고등학교 문법 시험이랑 차이가 또 뭐냐면요. 중학교 때는 문법 시험도 범위가 있었죠. 뭐 부정사에서 나오고 동명사에서 나오고 이런 범위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문법 시험에 범위가 없죠. 문법의 전 영역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있죠? 탄탄한 전반적 문법 실력을
완성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래서 이것도 방학 때밖에 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내신 기간이 되면 시험 범위 안에 있는 중요 문법을 또 완벽하게 정리해야겠죠. 근데 기본 실력이 없으면 이거 문법 정리할 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방학 때 문법을 탄탄하게 닦아야 된다. 자, 이제 마지막 킬러 문항 말씀드리면 요약문 완성 문제입니다. 한 문제밖에 안 나오지만 난이도가 꽤 있습니다. 자, 문제 형태 잠깐 보시죠. 밑에 짧은 단락이 위에 긴 단락의 요약문입니다. 이 요약문의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이 위의 지문에서 찾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것도 조건이 주어지고요. 네, 문법적 조건이 주어집니다.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까요? 우선 첫 번째, 지문의 주제를 완벽하게 파악을 해야겠죠. 그리고 중요 지문은 영어로 요약하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문법적 조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역시 문법적 지식도 요구가 되겠죠. 네, 이렇게 킬러 문항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네, 문제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는 제 수업 안내와 수업 특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